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인해서 네. 피해를 보신 분들의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이신 분으로 재판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 그 사유가 좀 너무 물 흐르듯 해요. 그걸 보고 약간 믿었어요.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 탓에 말하는 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목소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선 사람들. 목소리를 단서로 한 정의의 추격이 시작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꼭 지켜야 할 정의를 위해 그놈 목소리를 잡아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판장에 바쁜 걸음으로 도착한 영철 씨. 오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사건에 대해 드디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는 첫날. 범인이 잡히고 공판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영철 씨는 직장도 제쳐놓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저희 집에 우편이 와 있는 거예요. 충남 경찰서예요. 진짜 피해자들을 잡았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9개월이 지났죠. 그동안의 첫 공판인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무조건 와서 참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범죄자들 꼭 저를 피싱했던 놈들뿐만 아니고 행했던 가담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진짜 저를 보이스피싱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은 끝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일념으로 왔어요. 과연 영철 씨를 비롯 공판장 앞에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 비극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저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름을 알고 있고 대포 통장이 발행이 된 채로 저로 인해서 300억의 피해 금액이 생겨났다. 그 농협은행 통장이랑 우리은행 계좌는 이미 범죄로 사용돼 주셨기 때문에 네. 또 추가적인 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일단은 동결 처리가 네. 되고요. 은행권 직원들이 지금 연루가 되신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여라도 네. 또 나중에 본인 앞으로 뭐 금전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은행권에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금융감독 측에 요청을 해서 네. 본인 앞으로 예금자 보호 등록을 저희가 네.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통화로 상대방을 협박합니다. 수사 협조를 위해 금융자산을 옮겼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1,887명, 피해액 1,490억 규모의 사건이었다. 이뿐 아니라 늘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했다. 이런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 분석센터가 나선 것이다. 최지현 주무관은 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며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만든 사람 중 한 명.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람도 지문을 통해서 뭐 구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소리도 성문이라고 해서 그 사람마다 고유한 톤이나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변조해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AI가 학습을 통해서 분석 모델에 돌리면은 이 범죄자들이 동일인임을 판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데이터 분석센터는 공공 부분의 데이터 분석 환경을 지원하고 있는 팀으로서 성문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수사를 돕기 위해 국내외 약 6,000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한 음성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그 100만 개 이상의 음성 데이터를 추출을 했고요. 그 결과 기존의 국가수가 사용하던 모델보다 약 77%가량 향상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국가수의 음성 감정을 의뢰하고 그리고 회신까지 약 2~3주가량이 소요되었는데요. 그래서 영장 청구 등 신속한 수사 검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새로운 음성 분석 모델이 개발되어 즉각적으로 국과수 음성 감정에 투입되자 변화가 생겼다.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음성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속도뿐 아니라 정확도까지 갖춰야만 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국가수가 해외에서 도입한 모델로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 감정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모델의 특성상 한국어를 말하는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히 판별해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행정안전부는 범죄자의 목소리를 보다 더 정확히 판별해내고 그리고 또 범죄 집단 그룹화까지 가능한 한국형 음성 분석 모델을 개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 분석센터는 즉시 음성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과수 연구원과 공조해 실제 범죄 수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켰다. 박남인 감정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를 도왔던 인물. 그 누구보다도 보이스피싱 수사의 방향성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분석했습니다. 사람이. 지금 현재 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을 저희 3명이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좀 명확한 뭐 기준이라는 게 조금 없었어요. 개선하고자 이제 AI라고 하는 이제 그 고급 스킬을 좀 저희가 적용을 한 거죠. 2015년부터 업무의 시간까지 투자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던 박남인 감정관의 노력은 통합데이터 분석센터와 협업을 통해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영국 제품하고 러시아 제품 두 가지 종류를 사용했는데 영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고요. 대신에 좀 사용하기는 조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제품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정확도는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했던 버전은 장점들을 좀 모아놓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동일한 음성들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몇 %를 맞출지를 테스트를 했을 때 기존 영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28% 정도. 근데 지금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그 28%가 65%로 꽤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정불능이 조금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 파일로 그 4개 샘플을 넣었고요. 보시면은 1번, 2번이 같은 사람의 음성이고 3, 4번이 다른 사람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1번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비교를 한 건데 사실 지금 수치로만 봐도 자기 자신은 높게 나오지만 나머지 다 다른 사람 마이너스 값이 다 뜨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거 놓치게 된 건데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만든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1, 2번은 같은 사람이고 3, 4번은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4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4 기준을 넘는 것들이 이제 2개가 확인이 됐고요. 그거에 못 미치는 값들이 2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는 아까 영국 제품에서는 구분 못했던 게 지금은 가능하다. 용의자 목소리와 이미 녹음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대조하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음성 분석 모델을 통해 수사를 했던 것이 바로 영철 씨의 사건이었다. 13분 정도 그 수사관이랑 통화하다가 검사를 바꿔주더라고요. 저 앞으로 나온 공소장이라는 게 있대요. 공소장이라는 건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전 세상에 태어나서. 4천 얼마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읽게 만들어요. 저보고 읽으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핸드폰을 통해 공소장까지 보내왔던 것이다. 공소장에는 사건 내용의 노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어 가족이나 친지에게 상담하거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을 차단시켰다. 당신이 법정에 원래는 출두해야 돼. 야, 근데 내가 검사잖아. 검사로서 야, 얘는 피해자 같은데 좀 봐줘서 약식 기소라는 걸로 처리를 해주려고 해. 버닝 기자 2개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공소 사실에 보면 72건의 고소고발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었죠. 씨가 통장 명의주기 때문에 30%에서 70%까지 손해배상을 같이 해야 될 수 있어요. 이제 범죄 단체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앞으로 받는 대출금은 모두 다 범죄자들이 편취하려는 금액입니다. 그 대출을 실행하면 그걸 행정자산으로 돌려야 돼요. 당신 자산뿐만 아니고 그 대출금까지 다 돌려야 돼요. 그 당시에 제가 대출금으로만 받은 게 1억 7,800이에요. 본래 제가 갖고 있던 금액이 약 8천. 다 총 합쳐서 2억 5,500 정도가 돼요. 이자와
원금이 동시에 나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마자 바로 개인 회상이라는 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 못 이룬 적이 너무 많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했어요. 저 가족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처음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잘 짜여진 대본에 평소 야무졌던 영철 씨도 속수무책이었다. 소개하는 거죠. 저는 3년 전에 유형도 다양했다. 보냈다 생각을 했는데. 대환 대출형을 유도하거나 1,000만 원까지는 못 미치시고 800만 원 정도 되시고 예. 뭐 탈달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저희랑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세요. 두 번째는 다급한 목소리나 해킹된 카톡 아이디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 세 번째는 기관 사칭의 경우가 있다. 저는 현재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의 정대희 검사라고 합니다. 네네. 조민수 명의도용 사건 때문에 연락받으신 것 같죠? 남이 당할 때는 저걸 왜소가 하지만 실제로 피해액은 매년 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아까처럼 전화 가로채기.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강의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114에 아무리 해봐야 여기 전화 가로채기가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 개발된 게 뭐냐면 전화 가로채기. 그게 뭐냐면 악성앱이 깔리면 내가 외부로 전화, 아까처럼 중앙지검에 전화를 하는 것도 다 얘네들이 다 받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이 소리가. 뭔가 의심이 되지만 검찰이라는 심리적 압박이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사기꾼이 하는 범죄 내용을 보면 되게 좀 엉성하거든요. 검사 입장에서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대뜸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 레퍼토리가 뭐냐 하면은 아무개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사기범 일당에 그 연루가 돼서 구속을 했는데 소지품을 뒤지다 보니까 당신 통장이 거기에 이용됐다. 거기에 보면 용어들 자체가 뭐 강압수사, 협조수사 이런 용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 아니거든요. 말하는 것들이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엉성한 게 되게 많은데 일반인들은 검사라고 얘기만 하면 벌써 긴장이 돼가지고 판단이 마비되는 거죠. 검찰에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트릭이 되는 것이다. 순창에서 취업준비생 28살인가요? 그 사람한테 이제 전화가 걸려왔죠. 당신이 지금 계좌가 이렇게 이용됐다 그러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돈을 찾아서 서울에 있는 어디에 거기 보관함에다 보관을 해라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간에 전화를 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청년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 말에 그냥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범인이 아닙니다. 뭐 이런 유서를 쓰고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30대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단은 이제 총책이라 그러죠. 거기는 이제 중국에 있습니다. 일단은 시나리오 짜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콜센터 아주 그 엄청나게 큰 그 건물을 빌려서 매칭을 쓰면서 계속 이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화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포 통장을 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정보를 또 캐는 사람, 그리고 뭐 금융 관련 정보는 또 비싸게 뭐 어떤 사람이 어느 은행에 얼마를 금리 얼마로 대출받았다, 이거 고급 정보거든요. 이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서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 또 국내에서 중간 정책으로 이제 그 만나서 이제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는다든지 계좌로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그걸 모아서 또 중국으로 보내는 또 그런 책. 070이나 뭐 이런 거 국제자는 잘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개기를 통해서 변환을 시켜요. 우리 가족 뭐 친지의 번호로. 그리고 그게 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막 잡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또 상당히 또 외진 곳에 하다가 그것도 잡히니까 요새는 자동차에 싣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위치 추적이 안 되게. 왜냐하면 기지국 위치를 알면 잡을 수가 있으니까. 막 그것 하다가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요새는 또 컴퓨터로 유무선을 결합을 해가지고 발신지 추적이 아예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혼자 할 수 없고요. 이런 조직적 움직임 때문에 꽤 오랫동안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잘 다녀오셨어요? 어제도 제가 보이스피싱 교육 다녀왔는데 의외로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메신저 피싱은 제가 아는 메신저 피싱은 이제 자녀 사칭 해가지고 문자로 엄마가 경기 남부청은 작년 2023년에만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 3,402건, 총 3,797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검거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18% 낮추었지만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직접 본인이 이체해주라. 일단은 1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는 분들이 또 2금융권 알아보시다가 또 심사를 실패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연락을 받고서는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그 계좌도 대포 계좌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알바생일 거고? 주로 이제 부고장 장내 문자를 이용해서 부고장을 보내서 그 부고장에 있는 URL을 클릭하면은 핸드폰에 이제 악성 코드가 저절로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소액 결제를 하면서 피해금을 수취하는 수법입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걸 뽑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검사 그리고 뭐 금융감독원 그리고 뭐 경찰 등 이제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범행을 당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사실 제일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1차 수거책이라고 호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피해자를 대면해서 돈을 받으면 이천에서 이제 돈을 받고 보통 이제 서울 외곽지로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외곽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동선을 저희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곳을 저희가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지리를 잘 모르는 곳을 방문하다 보니까 3차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피해금을 쫓아가는 과정이 장기간으로 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확보되는 것이 바로 음성녹음 자료들이다. 이런 음성녹음 자료들은 모두 데이터화되어 국가수에 저장이 되는 것이다. 저희는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사건 접수를 하실 때 휴대폰에 녹음이 되어 있는 뭐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출을 해주십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를 이제 청단위로 이제 보고를 올려가지고 청단위에서는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어떤 체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용화가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데이터 수집이 완료가 된다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을 취합해가지고 집중 수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화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장소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장소 제한이 없는 그런 단점을 어떤 이길 수 있는 수단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데이터 분석센터와 국가수가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은 이런 수사 방법을 현실화시켜 실제로 집중 수사에 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 사람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뭐냐면은 이 한 사람이 동일 인물인데 다른 범죄에 가담한 그 사례입니다. 보시면 저는 이 신상호 검사를 사칭한 사람과 김태호 수사관 사칭한 사람의 음성 데이터를 1대1로 비교하여서 유사도를 판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본인한테 연락을 드린 이유는요. 최 씨가 현재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신 가담자인지 아니면은 명의가 도용이 되신 피해자인지 이런 걸 가려내기 위해서 조사차 연락을 드린 거고요. 네, 이거 본인 앞으로 나온 사건 번호고요. 제 이름 메모하셨죠? 자, 지금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의 김태호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본인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두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라면 이 두 사건이 같은 범죄 조직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이 유사도가 6.2 이상이면은 저희는 동일인일 확률이 97% 이상이라고 판별하는데요. 이거는 유사도가 7.0이어서 신상호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과 김태호 수사관을 사칭하는 사람은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역할을 했었을 때 동참했던 목소리와 수사관 역할을 했을 때 동참했던 목소리를 찾아내 조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가 컴퓨터공학 학사 석사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보니까 뭐 기술적 도메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최신 음성 분석 기술을 보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수나 경찰, 현장의 전문가분들께서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음성 분석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조직 51명을 검거하고 앞서 영철 씨의 사건도 해결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과수는 음성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던 해외 콜센터 조직 사건 등 17개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이 저희가 보이스피싱 데이터 14,000개를 가지고 있긴 한데 해외 중국에서 전화를 070으로 걸어오면 한국에서 010으로 바꿔주는 그 변잡기가 있습니다. 차량에 넣어놓고 이제 뺑글뺑글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진짜 야산, 벌통 안에 집어넣든지 사람 접근 안 되게 그 장비를 찾기 위해서 경찰이 수시로 단속을 하세요. 근데 하는 과정에 특정 오피스텔에서 신호가 딱 뜨길래 검거를 했더니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더랍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단서가 되어 그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을 추리는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좁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목소리 때문에 여죄가 밝혀지는 경우도 많다. 몰라, 다시 돌아와봐. 여기 카니발에 불 켜져 있고 그러잖아. 내가 지금 수갑 차고 있어서 그래. 여튼 그냥 뭐야? 쭉 와서 여기 남자분들 모여있는 데 있을 거야. 손 흔들고 계신데 찾기 받아가 그렇게. 그리고 엄마한테 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나 일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간다 그래 다시. 저희가 이 방금 들으셨던 통화 녹음 파일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14,000여 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4,000여 점 데이터베이스를 다 집어넣어서 3개가 나왔어요. 가락시장역 여기 3번 출구 쪽에 있는 이끌림이라고. 근데 저희 업소가 저희가 단순하게 아가씨들 장사해가지고 돈 벌려고 영업했던 업소가 아니라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가 이거 처음 오픈했던 목적 자체가요. 이 보이스피싱 유형은 좀 기존과는 좀 다르게 성매매 협박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기관 사칭이라든지 대출 사기 이제 이런 게 아니고 특정 이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라는 이제 거짓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들을 현혹시켜서 이제 돈을 뜯어내는 이제 그런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요구했다가 실제 500만 원 건네면 또 이후에 400만 원을 또 달라고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있지도 않은 성매매 동영상을 뿌리겠다라는 거죠. 보이스피싱 중 특히 기관 사칭 범죄의 경우 검사, 수사관, 금감원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데 한 명의 범인 목소리가 확인되면 해당 목소리 사건이 자동으로 필터링되고. 네, 나영덕 씨 되시죠? 네, 여기 얼라스레이션 서울중앙지검 심재검사관인데요. 네, 지금 통화 좀 괜찮으신가요? 네. 그리고 요 같은 거 하나 더 들어보시고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었고요. 성함이랑 사건번호부터 먼저 확인. 전화 연결되었고요죠? 원래는 이 목소리에서 연결된 겁니다. 네,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른 고객께서 부여받은 사건 번호 본인서가 말씀하세요. 다른 거고 여기서 또 네, 일단 제 소속과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니까 이런 사투리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와 함께 출연했던 다른 목소리도 함께 필터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게 되면 같은 조직에 몇 명이 있는지, 조직의 규모와 몇 개의 조직이 있는지를 파악해 수사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실효성이 없으면은 어찌 보면은 예방에 그치고 실제 수사에는 적용을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검거하고 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개발의 목적이 여기서 나타났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연구하고 개발해 만든 한국형 음성분석 모델은 혁혁한 성과를 이루며 23년도 혁신정책 금상을 타기도 했다. 저희의 그 음성분석 모델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매우 좋았고, 그리고 이 상을 수상함으로써 저희 분석 모델이 널리 알려져서 또 범죄자를 잡는 데 또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딱 보이스피싱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 수사 전반에 널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음성 수사 전반에 맞춰서 분석 모델도 더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한테 저는 일단 돈을 받아야 끝나는 거죠. 제가 사실 3년간 무슨 생각으로 살았겠어요. 개인회생 하면서. 정말 그냥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약간 학대하면서 살았죠. 보상을 받아야죠. 보상 받고.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고 앞으로도 더 양산될 거고 김군일이 안 잡혔으니까 어디 가서 또 기억하고 있겠죠. 그놈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 테고 그런 생각하면은 잠을 못 이루죠. 그나마 이제 아직도 여전히 잠 못 이루는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기 피해는 2번 피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돈을 준 경제적 피해, 2번째 내가 바보 같다는 심리적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하는 것은 사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 범죄자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알고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유형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범죄자들이 1대1로 전화하거나 어눌한 말투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유행, 이런 프로그램 또 이런 TV 프로그램을 좀 봐서 계속 내가 학습하는 범죄가 진화하는 만큼 국민들의 수준도 같이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음성 가지고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조기에 동결 이걸 해가지고 뭔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 현상에 따라서 이 범인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법도 바꾸고 어떤 그 시스템도 바꾸면은 사기 사건이 많이 준다는 거죠. 저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분석 모델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수사 검거 속도를 높이면서 보다 안전한 국민 생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분석 모델을 통해서 또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부분의 데이터 분석 환경을 지원하는 통합 데이터 분석팀의 문제의식과 현장에서 필요한 수사기법을 연구했던 국과수의 실용주의가 함께 만들어낸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주는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라본다.